정치적인 이유로 민간인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얘기되고 있다는 북한의 홀령문 얘기. 오늘 그 얘기를 소개한다.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은 다 무신론자들이니까 일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 못하게끔 법적으로 지정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은 몰래 사람들이 꿈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것은 그저 몰래 서로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1995년도에 그때 7월달, 8월달 북한에서 대홍수가 났어. 한국에서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알고 있겠는데 그때 홍수 때 콜레라라든가 파라데이보스 같은 전염병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기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온성 탄광 설계 분소 그 탄광에서 우리 실장 설계실 분소장이 장모가 그때 홍수 때 결국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3일 만에 사망했는데 그 장모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있은 이야기지. 1995년 9월 당시 북한에는 100년 만에 대홍수가 찾아왔었다. 피해 규모만 해도 150억 달러. 게다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염병 콜레라까지 발병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전염병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경제난으로 기본적인 소독과 콜레라 환자가 있는 집에 출입을 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 당시 장인숙 씨는 온성 탄광 설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상사였던 본소장의 늙은 장모도 콜레라를 앓고 있었다. 부장 동지, 장모님은 좀 어떻습니까? 막 잠드시는 걸 보고 왔는데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소. 친척들은 다 왔습니까? 방역소에서 승인 하나에 오지 못하오. 전염병인데. 예. 미안하지만 내 오늘 먼저 들어가 봐야겠소. 그러시라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잘 간호하십시오. 본소장과 그의 아내는 약 한 번 제대로 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성실껏 간호했다. 하지만 콜레라는 젊은 사람들도 2,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중병이었고 본소장의 장모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어머니! 이래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잠깐 좀 보자요. 오늘 중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네? 전염병이라 사망 즉시 장례를 치르라는 상부의 지시입니다. 아, 네. 아, 참 기하고 몇 사람 좀 도와주시라 하여. 그럼 직장에 연락해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콜레라 환자가 사망하면 방역소에서 나온 의사가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서 잠깐 북한의 의료 제도를 알아보자. 북한엔 의사 담당 구역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을 맡는 제도다. 따라서 개인마다 담당 의사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은 고려치료법이라는 민간요법으로 질병을 자아 진단 치료하고 있다.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본소장은 슬픔을 뒤로한 채 그날 장례를 치러야 했다. 너무 경황 없는 터라 장례는 직원들이 와서 도왔는데 콜레라에 전염될까 봐 젊은 직원들은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북한에선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트럭이나 달구지에 운구를 실어 공동묘지까지 운반하고 있다. 그리고 상복은 별도로 없으며 평상복의 검은 띠를 팔에 두르는 정도로 간소화하고 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옷인데 대신 태워주시라요.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 본소장의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태워달라고 동네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나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산에 올라갔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북한의 장례 제도를 살펴보자. 북한에서도 이러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3일장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직계 존속 사망 시 상제에겐 3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 장례 보조금 10원과 쌀 한 마리 특별 배급된다.
하지만 현재는 식량 부족으로 보조금은 배급되지 못하고 있다. 며칠째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웅덩이를 파도 물이 땅 밑에서 계속 차올라왔다. 다른 것도 몇 곳 파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군조장 동지, 더 이상 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동무, 오늘 안으로 장례를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군조장 동지, 장마가 끝나면 다시 와서 묘를 손질합시다. 어쩔 수가 없구만요. 그냥 묻읍시다. 결국 본소장의 장모 시신을 무릉덩이 속에 넣고 대강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기로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 있던 딸인 본소장의 처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그 딸이야 그걸 못 봤지. 자기 어머니 물속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제대로 됐겠지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리고 장례가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자영아, 왜 여기서 자네? 응? 건넌방 불이 꺼졌네? 더 이상한 일은 그때 그 장례식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니 우리 실 동무의 꿈에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주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니 할 얘기가 뭡니까? 나 내 얘기 알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직원이 이상한 꿈을 꾼 것이다. 성혜야, 성혜야.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내래 이강을 건너가야 갔는데 신발이 없어. 내 사위에게 말하니까니 본체만 자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니 네가 우리 집에 가서 장롱 속에 있는 신발 좀 갖고 와야 갔어. 네? 뭐하고 섰네? 어서 날래 갔다 오라우. 네 오마니 신발 태웠음네?
그게 말입니다. 사건은 장례 당일로 돌아간다. 동네 할머니는 본소장 처의 부탁으로 고인의 유품을 태우고 있는데 아 근데 신발이 없구만. 길인가 봐요. 날래 찾아보라. 신발 없으면 서석길 못 간다. 내 신발이라고 이거 한 깔래뿐인데 이긴가 봐요. 그래? 이거 신고 와서 빨리 카트라요. 제 몸으로 바람을 좀 맞지요. 경황이 없어 장롱 속에 어머니 신발을 못 챙겨줬더래시요.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가 자영이 신발을 태운 겁니다. 아이고, 길에서 네 오마니가 저승길을 못 떠나 이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네 늙은이들에게 물어보고 태우라. 뱃속에 넣고 6.25 전쟁 때 남편이 군대 가서 전사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이 70 먹을도록 그 딸 하나만 키웠어요. 딸 하나 키웠는데 그러니까 항상 외롭게 살았는데 또 사망할 때 또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가 친척 하나 오지 못하고 정말 혼자서 고독에 돌아갔고 또 돌아간 딸도 계속 장맞았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 묘히 찾아도 가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일생을 죽어서까지 외롭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말 들은 다음에 우리 분수단의 그 내분이 딸과 같이 동네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할머니 산소에 가서 음식도 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기름 냄새 같은 거 풍기면서 이제 할머니 신발 태우라 그랬습니다. 태워서 묻으면서 이제 어머니 이전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이 신발 신고 하늘나라에 편히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딸이 이야기하며 했다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그 집안이 편안했습니다. 평소 소중히 간직했던 신발. 본소장의 장모는 그 신발을 신고 저승길을 가고 싶었던 것일까?